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코스피에 대해 말하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2023년 경기 침체가 확실하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2년 폭락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추가 폭망이 확실하다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코스피는 계속해서 2023년 1월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 경기 침체 공포를 먹고 자라나고 있는 곳 코스피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보게 되면 여기에 가격 변동성, 즉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에 의한 가격 왜곡 현상을 제거한 코스피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어요. 코스피의 수명주기는 곧 코스피의 방향성을 말하죠. 코스피의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지표값이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상승세가 종료되게 됐고 2020년에 드디어 윤회 과정이 종료되게 됐죠. 그래서 2021년 7월까지 1차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당시에 국내 증권사들은 모두 코스피가 뭐 어디까지 간다 그리고 다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저희는 2021년 7월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지속해서 공유를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는 2021년 12월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봄에 말기에 와 있었는데 2022년에 여름의 장세로 진입함에 따라서 계절이 변화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를 했고 2022년 5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폭락하는 주요한 원인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 아닌 미달러 초강세 현상 때문이다. 물가가 급등해서 고물가라는데 어떻게 돈의 가치, 미달러 가치가 이와 같은 초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한머니에 의한 조작이다. 2022년 6월서부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포지션이 상방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폭락은 발생되지 않는다. 2022년 10월서부터는 드디어 2022년 6월서부터 구축된 한머니의 선물 매수 포지션, 즉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향후에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공유를 해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도 연동되어서 2022년 말서부터 지금 2023년 1월에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코스피가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 갖고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미달러, 코스피, 니케이를 나타나게 됐죠. 미달러가 2022년 09월 말서부터 이와 같이 하락세로 전환되게 돼요.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집합인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거죠. 특히 2023년에 들어와 갖고 얘가 2022년 상승폭의 절반 밑으로 빠지게 되자 얘가 코스피가 됐던 니케이가 됐던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얘를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달러의 하락 추세가 시작된 9월 말서부터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뉴욕 종합주가 지수는 이와 같이 반대로 하락폭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가는 미달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그리고 미달러 환율이 2023년에 들어왔고 2022년 상승폭의 절반 이하로 빠지게 되자 나스닥도 움직이지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죠. 왜 미달러가 움직임에 따라 다 같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미달러가 9월서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일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죠. 사람들은 2022년 기간 동안에 고물가 때문에 경기 침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였었죠. 그리고 지금은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다시 얘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미온주는 기준금리를 빈번하게 올리면서 당연히 금리를 매우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올리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에 문제가 생기고 경영활동이 어렵게 되게 되죠. 그에 따라서 2022년 3분기에 7, 8, 9월에 미국의 파산 건수가 소폭 증가되자 즉각적으로 9월서부터 미 연준이 직접 회사채 매입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못하니까 회사채 매입을 직접 해주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니 9월 말서부터 시차를 두고 9월서부터 이제 회사채 매입을 했던 거죠. 초에 말이 되게 되니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니 미달러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었고 병목을 깨고 점점 멀어지면서 뉴욕 종합은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되고 특히 2023년 들어와 갖고 미 달러가 2022년 상승폭의 절반 이하로 빠지게 되자 나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니케이가 됐던 상승세가 강화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와 같이 누구나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그림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한 2023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시장 폭망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망할 때 글로벌 선물시장,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 변화가 이와 같이 발생됐어요. 위로 상승하면서 하방 베팅, 주요한 상품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하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고, 옵션 시장에서도 글로벌 투기자금은 하방으로 지수가 빠질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하방 베팅 두 개가 이와 같이 상승할 때 폭락이 발생되게 돼요. 그럼 2023년에도 경기 침체, 주식 폭망을 주장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미달러 환율이 9월 말서부터 꺾이려 내려오게 되니 이와 같은 모양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옵션 지수 혼자서 그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봤자 약발이가 아닌 먹튀문이다 확인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3년 주식시장 폭망이라는 조건이 갖춰지기 어렵다. 그리고 미달러 환율이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원화 환율은 약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와 같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얘가 이제 꺾였죠.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니 원화 환율이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 강세 현상, 얘는 원화 가치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죠. 원화 가치가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코스피가 상승하죠. 왜? 외국인들은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원화로 환전해서 대형주나 파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증가되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면 상승해요. 지금 뭐예요? 원화 가치가 미 달러 환율이 9월 말서부터 약세로 전환되게 되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강세로 하락하죠? 그러면 코스피가 뭡니까? 돌아설 수뿐이 없는 거죠. 너무나 쉽죠. 자, 여기에도 삼성전자의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어요. 주가지수의 수명주기. 삼성전자는 1990년 말에 상승생애가 이미 끝났어요. 그 뒤에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됐고, 즉 새로운 상승생애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됐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2023년 1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만 상장이 되어져 있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에요. 따라서 얘를 갖고 한머니가 지속적으로 파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 베팅을 하는 패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다른 데보다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약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네이버도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윤회 과정이 2022년에 윤회 과정이 종료되게 됐어요. 그럼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건데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아직 뚫지는 못했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방으로 돌아서고 있으니 이 공포 속에서도 공포를 먹으며 자라나는 코스피와 연동되어서 네이버도 1월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고, 이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뚫게 되면, 그리고 이 태동기를 완전히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강화되게 되는 1차 상승세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1차 상승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였었고, 2023년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망의 공포 속에서도 코스피는 자라나고 있다. 왜 자라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자료 이용 방법에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커뮤니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드리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내용들 포스팅한 것들을 여기에다 링크 값을 걸어드리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녹색 검색창에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에 저희가 주중에 경제지표 인가 분석으로 주요한 경제 및 금융 정상들을 간략히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돌아오게 되면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측 상단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도 링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좌측 메뉴에서 이 나눔 통해 영상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지 않은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다룬 경제지표의 인가분석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